책 한번 읽어볼게요. 예, 그리고 그 가등기 말소 잠깐 보죠. 그 278조 278. 그 아까 가등기 말소도 공동이라고 했죠, 그죠? 그거 한번 읽어볼게요. 가등기 말소는 가등기 권리자 의무자가 공동인데 아까 제3취득자도 가등기 의무자조는 제3취득자가 가등기 말소의 권리자로서 말소할 수도 있다. 이렇게 말소할 때는 제3자도 가서 할 수 있다는 거죠. 자, 단독 말소 보세요. 소유권에 대한 저당권이 아닙니다. 가등기 명의는 뭐까지 첨부해서 인감을 첨부해서 단독으로 말소할 수 있었고, 가등기 의무자나 이해관계인도 우리 가등기 명의인의 승낙을 받으면 단독으로 말소할 수 있고, 이 제공하는 등기필 정보는 뭐냐면 우리가요 등기필 정보는 누구 거 가져가죠? 의무자 거 가져갔어요? 권리자 거? 의무자 거 가져가거든요. 근데 여러분 잠깐 앉아볼게요. 우리 가등기가 마치면 등기소에서는 이 가등기 권리자한테 요 가등기권자가 됐다고 요 가등기 필 정보를 주거든요. 요건 언제 갖다 주냐면 이 가등기를 말소할 때 요 사람이 의무자니까 가져가지. 나중에 본등기 할 때 이 가등기 필 정보를 갖다 준다 이러면 안 되죠. 본등기 할 때는 요 사람이 의무자잖아요, 그죠? 요 사람이 가지고 있는 등기 필 정보를 갖다 주게 돼 있어요. 그래서 그 제일 밑에 가등기 명의인이 가등기를 말소할 때는 의무자가 가등기 명의니까 가등기 명의인이 가지고 있는 무슨 등기필 정보? 그렇죠. 가등기필 정보를 가등기 요 말소 등기할 때 가져가게 돼 있다는 겁니다. 본등기할 때 가져가는 게 아니다. 그렇게 기억을 해 두시고, 자, 오른쪽에 본등기로 가는 거 있죠, 그죠? 본등기가 중요하다고 그랬죠, 그죠? 자, 오른쪽 보세요. 본등기 권리자, 가등기 권리자나 가등기를 이전받은 자다. 근데 2번 3번을 줘야 되죠, 그죠? 가등기 본등기 권리자와 가등기 권리자는 일체이기 때문에 하나의 가등기에 여러 사람의 가등기 권자가 있을 때 1인이 자기 지분만 본등기 할 수 있다 없다? 있다. 왜? 자기 지분은 처분이 가능하기 때문에 그렇다는 겁니다. 그런데 그러나 이렇게 돼 있죠. 일부 가등기 권리자가 공유물 보존행위에 준해서 가등기 전부에 대해서 본등기 할 수는 없다. 왜냐하면 가등기에 의한 본등기는 물권 변동의 효력을 발생시키는 절차로서 이는 반드시 당사자의 의사에 하는 것이 타인을 대신할 수 없고, 자, 그 본등기 의무자도 주의합니다. 가등기에서 본등기 의무자는 그 가등기 의무자가 그냥 본등기 의무자고 그때 그 사람이라고 했죠, 그죠? 그래서 가로에 보시면 가등기 후 본등기 전에 중간 취득자들은 어떻게 말소되는 사람이라? 직권 말소는 그 사람은 본등기 의무자도 아니고 그 사람들의 승낙도 받을 필요가 없다고 돼 있죠. 예, 그거 잘 주시고, 그 다음에 2번 가등기 권리자나 가등기 의무자가 사망했을 때는 상속인들은 뭐 할 필요 없이 상속 등기할 필요 없이 상속 증명 서면 첨부해서 공동으로 가서 본등기 할 수가 있다 이렇게 보고, 자, 본등기 방식 보세요. 자, 본등기는 가등기 아래에 기록하되 별도의 순위번호 기록하지 않고 가등기 순위번호를 사용해서 본등기 사항 기록하고, 본등기 되더라도 가등기를 말소되지 않다. 그리고 3번 보시면 본등기 할 때는 본등기 의무자가 권리 취득 등기 시 교부받았던 등기필 정보를 제공하지 가등기 필 정보를 제공하는 것이 아니다. 아까 가등기 필 정보는 가등기 말소할 때 가져간다고 그랬죠? 네, 그렇게 보시고, 자, 본등기 후에 조치 이 부분이 중요하죠, 그죠? 네. 자, 본등기 중간 처분 등기 어떻게 말소? 직권 보세요. 등기하는 가등기에게서 본등기 마치면 대부분 규칙이 정하는 바에 따라서 가등기 이후에 된 등기로서 가등기에서 보존되는 권리를 침해하는, 즉 본등기와 양립이 불가능한 등기는 직권 말소하는데, 소유권 될 때는 대부분 직권 말소하죠, 그죠? 근데 오른쪽에 두 가지만 직권 말소지 않죠. 전 해당, 그죠? 1번 뭐야? 가등기 전. 2번도 가등기 전. 4번 먼저 보세요. 가등기권자에게 뭐 할 수 있는? 대항할 수 있는 임차권이라는 것은 가등기 전에 전입신고가 있는 것을 그 표현을 쓴다고 했죠, 그죠? 그건 직권 말소되지 않고. 그리고 2번은 3번은 뭐라고 되죠? 3번은 해당이죠, 해당. 해당 가등기를 목적으로 하는 가압류 가처분도 직권 말소되지
않고. 자, 용의권은 같은 무슨 권만? 같은 용의권만 직권 말소한다고 돼 있죠. 그죠? 예, 그래서 오른쪽에 보면 용의권 준집, 소유권 줄 수 있고 저당권 줄 수 있고 같은 범위입니다. 방 한 칸 전세 주면 다른 방 줄 수 있죠. 그죠? 그게 3번입니다. 가등기가 설정되지 않는 부분의 용의권은 가능합니다. 근데 저당권은 직권 말소되는 게 있어요? 없어요? 없다. 그렇게 기억하시면 됩니다. 그래서 여러분 오늘 아까 거기 요 자료 있었죠. 그죠? 예? 요 지금 17페이지에 18페이지에 여러분 3번부터 나오죠. 그죠? 3번부터 나와요? 4번 있죠. 4번 거기다 암기사항 50번 이렇게 써놓으세요. 4번 이후로 50번 암기사항 50번 그러면 4번 이후의 내용들을 쭉 써있을 거고요. DP 거기 여러분 9번이 있죠. 9번 있어요? 9번은 암기사항 27번 적어놓으면 될 거예요. 암기사항 27번. 지금 제가 어느 번호는 보물 노트에 있는 번호예요. 무슨 말 알겠어요? 예, 그 번호 순서. 그러면 거기 지금 제가 불러줬죠. 그죠? 그럼 그거를 이제 보물 노트에 가서 찾아서 나중에 보면은 볼 때 유리하겠죠. 그죠? 예, 그럼 이해를 나중에 할 수 있을 겁니다. 자, 두 가지 볼게요. 281쪽에 2번 보세요. 자, 2번. 2번은 아까 중간 처분되기 어떻게 말소했죠? 직권 말소한 다음에 직권 말소했다고 말소된 권리자한테 통지 준다는 게 나와요. 옛날엔 사전에 통지했는데 지금 사후에 통지해줘요. 보세요. 등기한이 직권 말소 규정에 따라 가등기 이후의 등기를 말소할 때는 지체 없이 그 사실을 말소된 권리의 등기 명인들에게 통지해 줍니다. 그리고 3번, 4번 그냥 읽으면 볼게요. 중요한 건 아닌데 판결 주문에 기재되어 있지 않더라도 판결 이후에 가등기기에서 번등기 절차 이행을 명하는 것이 명백하면 그 판결서 가지고 얼마 뒤에 번등기 할 수 있다. 이렇게 가시기를 바랍니다. 그 정도만 보시면 될 것 같아요. 예. 그래서 아까 번등기 된 부분은 지금 해설 자료 한 거죠. 그죠? 그러면 그 뒤에 문제 있죠. 문제 있어요? 예. 문제 한번 두 개 풀어볼까요? 예. 자, 가등기에 대한 설명이 다 옳은 거 돼 있네요. 아까 매매 예약의 완결권 행사로 소유권이 청구권이 장래 확정될 때 아까 장래 확정될 청구권을 보호자나 해서 가등기 할 수도 있고 근데 물권적 청구권은 이미 물권은 순위가 확보돼 있죠. 그럼 가등기 할 필요가 없는데 있다고 틀렸죠. 그죠? 자, 뒤고 가등기에서 보존된 소유권 이전 청구권이 양도되면 그 청구권의 이전 등기는 가등기가 이전되는 거죠. 그죠? 그럼 가등기 이전은 무슨 등기 형식으로? 부기 등기로 넘어가고 자, 그 리을은 그때 그 사람이 나와요. 갑이 을에게 토지에 대해서 소유권 이전 청구권을 보존 가등기한 후 을이 그 토지를 병에게 팔았죠. 그죠? 그럼 갑의 본등기 상대방은 병이에요. 그때 그 사람 을이에요. 그때 그 사람 을이죠. 그죠? 네, 을입니다. 그리고 미음은 지상권이니까 갑 구해줄까요? 을구. 그럼 그 지상권 설정 가등기라고 되어 있죠. 그죠? 그러면 을구의 주등기일까요? 이건 부기 등기일까요? 응? 지상권 설정이 무슨 등기예요? 주등기. 그럼 가등기도? 그래요. 주등기입니다. 을구의 주등기죠. 아까 갑에서 을로 가는 거잖아요. 그죠? 지상권이 처음 생기는 거잖아요. 자, 2번 문제 보세요. 가등기다 틀린 거. 가등기 후 본등기 신청이 들으면 가등기 순위번호를 사용해서 본등기 줬죠. 그죠? 자, 2번은 소유권이죠. 그죠? 소유권 가등기에다가 본등기 후, 본등기 했을 때 가등기 후 본등기 전에 맞아 해당이라고 되어 있죠. 그죠? 해당 가등기의 목적은 가처분은 직권 말소되지 않는다. 그게 틀렸죠. 그죠? 전 해당은 직권 말소돼 안 됐잖아요. 자, 3번은 무슨 권이죠? 용의권. 그럼 같은 무슨 권만? 용의권만. 임차권 가등기에다가 본등기 맞춰지면 등기하는 가등기 후 본등기 전에 동일한 부분의 용의권만 어떻게 말소? 직권 말소. 자, 4번은 저당권은 직권 말소하는 게 있어요? 없어요?
없어요. 그래서 저당권 가등기에다가 본등기 할 때 등기하는 가등기고 본등기제는 맞춰진 제3자 명의 용의권은 직권 말소할 수 없다. 아까 가등기 명의인도 단독으로 가서 얼마든지 가등기 말소할 수 있다. 이렇게 보시고 자 이제 하나 283페이지에 그 처분 제한느끼로서 가압류 가처분이라고 나오죠. 그죠? 가압류 가처분인데 요거는 하나만 잘 기억하시면 돼요. 하나만. 자 다른 것들은 여러분이 다 기억할 수 있어요. 자 우선 처분 제한느끼로서 가압류 가처분이 나오죠. 그죠? 우선 가압류는 제가 뭘 받기 위해서 한다고 그랬죠? 돈이요. 돈. 그럼 등기부에 가압류는 돈이 적힌다 안 적힌다? 가압류 돈이 적혀요. 무슨 말겠어요? 근데 아까 우리 가처분이라는 게 있었죠. 그죠? 가처분은 돈이 적힌다 안 적힌다? 안 적혀요. 물건 같은 게 적혀요. 소유권 이전 등기에 따른 청구권, 이걸 피보존 권리라고 하거든요. 그래서 우리 두 가지 속지면 안 됩니다. 가압류는 뭐가 적히고? 돈을 확보하기 위해서 하는 것이고, 가처분은 물건 같은 걸 확보하기 때문에 돈이 적히지 않는다. 그걸 기억해 두시고요. 자, 그런 다음에 보세요. 우리 가압류 가처분에 따라 우리가 어디 찾아간다는 거죠? 법원. 그럼 법원이 뭐해서? 촉탁. 우리가 신청으로 가면 받아주지 않아요? 자, 그리고 우리 가압류 가처분 요거부터 볼까요? 우리 가압류 가처분은 우편을 할 수 있다고 돼 있죠? 그리고 우리 개인들이 갈 때 등기필 정보와 인감을 요구하는데 가압류 가처분으로 갈 때는 개인이 아니라 관공서이기 때문에 등기필 정보와 인감 가져가지 않고 또 이 1번 표현은 뭐냐면 이 관공서인 은평구청도 그 토지를 사고 팔 수 있어요? 없어요? 은평구청도 토지 취득할 수 있죠. 그죠? 그래서 은평구청은 이렇게 관공서가 거래 주체로서 공동으로 가서 신청할 수도 있다 보시고 아까 가압류는 뭘 받기 위해서? 금전. 가처분은 금전채권 이외의 권리를 보존하게 된다고 그죠? 그죠? 자 그리고요 우리가 가압류 가처분은 공유 지분은 가압류 가처분 할 수도 있다. 근데 부동산의 일부나 합의 지분은 가압류 가처분 할 수는 없다. 우리 아까 가압류도 법원의 촉탁이죠. 그죠? 그럼 돈을 다 갚으면 가압류 말소하거든요. 가압류 말소도 법원의 촉탁으로 말소시켜요. 뭐의 말소라고요? 촉탁. 그래서 가압류나 가압류 말소 다 법원의 촉탁으로. 여기까지 문제가 없죠. 그죠? 근데 요거 하나 이제 기억해야 되는데요. 요거 하나가 요것도 아까 다 봤고요. 자, 아까 소유권에 대한 가압류는 갑구해주고 그죠? 소유권 이외의 전세권에 대한 가압류는 을구해주고 아까 소유권에 대한 가압류는 갑에서 을로 가니까 주등기죠. 그죠? 소유권 이외의 권리 가압류 전세권의 가압류는 을에서 병으로 오니까 무슨 느낌? 복이등기. 여기까지 문제가 없죠? 자 근데 하나만 이제 기억하시면 됩니다. 자 이겁니다. 요 표현 하나. 이게 가등기와 좀 다른데요. 자 잠깐 접볼게요. 자 우리 갑이 요 집을 이렇게 가지고 있다가 을한테 요 집을 팔았는데 잔금을 치르는데 등기를 안 넘겨줬죠. 그죠? 그럼 우리 이전 등기 이행의 소를 제기하면서 처분금지 가처분 할 수 있다고 그랬죠. 그죠? 예, 가처분 해달라고 어디 갔냐면 2월 달에 이렇게 가처분으로 갔다 보세요. 가처분. 2월 달에 가처분이 있어요. 가처분 있어도 중간에 가처분은 법원의 등기소에 촉탁을 하죠. 그죠? 그 법원에 촉탁을 했었어요. 우리 가처분은 돈이 아니라고 했죠. 그죠? 소유권 이전 등기 청구권 이렇게 피보존권입니다. 근데 가처분이 사실 주인은 안 바뀌죠. 그죠? 중간에 제3자가 사갈 수는 있어요? 없어요? 제3자가 사갈 수 있어요. 소송에서 이길지 않을지 모르니까. 근데 우리가 실무상 사가면 안 된다고 그랬죠. 그죠? 절대 가등기나 이렇게 가처분 이렇게 나온 것은 사가면 큰일 납니다. 가압류는 아까 돈이니까 10억짜리 집을 1억 가압류 들어오면 내가 9억 주고 사도 되지. 왜 1억은 갚으면 되니까. 무슨 말겠어요? 근데 가처분을 사면 큰일 나버립니다. 근데 이 사람은 사왔어요. 자 그래서 요게 3월 달에 사왔다가 자 나중에 여러분 6월 달에 소송에서 이길 수 있죠. 그죠? 그러면 요 이전 획기로 갈 수 있죠. 그죠? 그 이전 획기로 갔더니 제3자 앞으로 등기가 돼 있잖아요. 그 요걸 말소시켜야 이전 획기 행해지죠. 그죠? 근데 이 사람 말소 해줄까요? 안 해줄까요? 안 해줘요. 그래서 가처분권자가 판결을 받았으니까 어떻게 가서냐면 단독 신청을 통해서 어떻게 신청? 그렇죠. 단독 신청을 통해서 요 가처분 이후에 행해진 등기를 말소시킬 수가 있다는 거예요. 그러면 이제 재판이 다 끝났으니까 요 해당 가처분 등기 있었죠. 그죠? 요건 있을 필요가 없어요. 요걸 등기하니 어떻게 말소? 그걸 요거를 직권으로 말소를 시키는 거예요. 무슨 말겠어요? 이게 뭐와 다르냐면 가등기와 다르죠. 아까 가등기에다가 본등기 할 수 있었죠. 이거 우리가 본등기로 갔죠. 그죠? 그럼 중간 등기는 등기하니 어떻게 말소? 직권. 이건 본등기로 간 게 아니죠. 그죠? 너희들이 요 가처분에서 등기한 이거 없애면 안 되거든요. 지가 스스로. 그래서 이때는 너희들이 와서 판결을 받았기 때문에 어떻게 가서 말소하라? 단독 신청. 가처분에서 실효된 게
여러분 주의하실 것이 가처분도 후에 행해진 거예요. 어떻게 라고요? 여러분 가처분이 지금 2월 달에 행해졌죠. 그죠? 여러분 가처분 전에 1월 달에 전세 줄 수 있죠. 이건 가처분도 전에 있는 거잖아. 그건 말소시킬 수 없어요. 그 가처분보다 후에 행해진 거. 무슨 말겠어요? 그것만 어떻게 말소? 아니지. 단독 신청 말소라니까. 그럼 해당 가처분 등기는 어떻게 말소? 직권 말소. 여러분 그 뒤에 등기부 그림을 봐요. 그림을 보면 명확할 거예요. 여러분 284페이지 가볼게요. 284페이지 있어요? 갑이 소유권 보존 등기 돼 있죠? 우리 2월 달에 소유권 이전 가처분 했었죠? 3월 달에 5월 달에 제3자가 사갔죠? 6월 달에 가처분 우리 이전 등기로 갔죠? 그죠? 그럼 가처분에 실효됐던 5월 달 등기 있었잖아요. 이건 어떻게 말소? 단독 신청 말소라고 써 있잖아요. 가처분권자가. 맞죠? 그럼 2월 달에 촉탁을 했던 당해 가처분 등기 있었죠? 그죠? 요걸 등기하니 어떻게 말소? 요걸 등기하니 직권으로 말소시키는 거예요. 여러분 오른쪽 페이지 먼저 보세요. 285쪽에 가로 5번 있어요? 그것만 잘 기억하시면 돼요. 보세요. 처분금지 가처분권자가 승소 판결에 의한 가처분 이후에 등기 말소 써 있죠. 그죠? 볼게요. 1번 소유권 이전 청구권을 보전하기 위한 가처분이 마쳐진 후 이렇게 써 있죠. 가처분 채권자가 가처분 채무자를 의무자로 해서 소유권 이전 등기할 때 가처분 이후라고 되어 있죠. 그죠? 이후에 마쳐진 등기로서 가처분권자의 권리를 침해하는 제3자 등기의 말소는 어떻게 말소? 단독 신청. 근데 다음은 말소하지 않는다고 되어 있죠. 그죠? 1, 2번 다 뭐예요? 가처분 전. 2번도 가처분 전. 이것은 대항할 수 있는 게 가처분 전이라고 되어 있죠. 그죠? 그러면 거기 2번 볼게요. 등기한이 가처분 이후에 등기를 말소했을 때는 그죠? 해당 가처분이 있었잖아요. 그건 어떻게 말소? 직권 말소. 여러분 3번하고 4번은 뭐냐면 아까 가등기와 똑같아요. 가등기는 직권 말소하죠. 그죠? 가처분은 단독 말소하는 데가 다르고 용의권은 같은 용의권만 어떻게 말소? 단독 말소. 무슨 말이겠어요? 근데 아까 저당권은 말소되는 게 있어요? 없어요? 없어요. 저당권 가처분도 말소되는 게 없어요. 그게 지금 3번 4번이에요. 3번 볼게요. 자, 용의권이죠. 그죠? 이거 잘 안 나와요. 3번 4번은 지상권, 전세권, 임차권, 청구권 보존에 의한 가처분이 마쳐진 후 이렇게 써 있죠. 그죠? 그 가처분 채권자가 가처분 채무자를 의무자로 해서 지상권, 전세권, 임차권 설정 등기 할 때는 그 가처분 이후에 마쳐진 제3자 명의 지상권, 전세권, 임차권 등기는 어떻게 가서 말소한다? 단독. 근데 저당권은 말소되는 게 있다? 없다? 없다. 그래서 3번, 4번은 거의 안 나와요. 근데 혹시나 해가지고. 근데 소유권만 대부분 나와요. 자, 잘 기억합니다. 소유권이 있어도 제3자가 사갈 수 있다? 없다? 가처분이 있어도, 그죠? 이건 어떻게 말소한다? 가처분 채권자가 단독 신청. 그럼 해당 가처분 등기는 등기한이 어떻게 말소? 직권. 요것만 잘 기억을 해주시면 됩니다. 가등기와 다르다는 거. 이해하겠어요? 예. 자, 그러면 여러분 그 한번 쭉 읽어볼게요. 자, 283페이지. 가압류 나와 있어요? 의 보세요. 가압류는 금전 채권이라고 써있죠. 그죠? 예, 금전으로 환산할 수 있는 채권을 가진 자가 장대의 강제 집행을 보전하기 위해서 채무자의 재산을 잠정적으로 압류함으로써 그 처분을 제한한 것으로서 2번 가압류는 금전 채권을 보전한 점에서 특정 물건 자체의 청구권을 보전하게 한 가처분과 다르다고 되어 있죠. 그 밑에 여러분 가압류에서 전예찬 해가지고 1억 이렇게 써 있잖아요. 맞아요? 그래서 아까 가압류는 사갈 수 있다는 거죠. 그죠? 10억짜리면 9억이 사가면 되잖아요. 그죠? 1억 갚으면 되니까. 근데 법원에 촉탁이라고 써 있죠. 채무권자는 채무자 부동산에 대해서 그 법원에 가압류를 신청하면 법원은 등기시 우편으로 가압류를 촉탁하고 소유권의 가압류는 갑구의 주등기로 소유권 이외의 권리의 가압류는 을구의 부등기로 그리고 등기부에는 청구 금액은 기록되지만 이자나 다른 조건은 기록되지 않는다. 자, 공유 지분은 가압류 가처분 할 수 있지만 합유 지분이나 부동산의 일부에 가압류 가처분 할 수 없다. 그리고 가압류 부동산이 매각에 의해서 이루어지면 경매법원은 매수인으로 소유권 이전 등기를 촉탁할 때 가압류 말소도 뭐한다?
촉탁. 그래서 가압류도 촉탁으로 말소된다. 그 얘기입니다. 예. 거기 지금 284페이지고 가압류를 정리해 놓은 게 있어요? 그럼 오늘 나눠준 자료 있겠죠? 아, 그 보물 해설집 19페이지 있네요? 아, 18페이지인가요? 아니지. 가압류 가처분 있는 게 20페이지인 것 같아요. 20페이지 있어요? 예. (20페이지) 찾았나요? 예. 1번 가압류 말소는 관공서가 뭐해서 촉탁으로 행해진다 이렇게 써있죠. 부동산의 가압류는 무슨 채권? 금전. 그리고 관공서가 촉탁정보나 첨부정보 우편으로 촉탁할 수도 있고. 4번 관공서가 부동산에 관한 거래 주체로서 촉탁할 수 있는 경우라도 촉탁하지 않고 권리자 의무자에 대해서 공동으로 가서 신청할 수도 있다. 그리고 관공서가 촉탁할 때는 그거는 앉아 있는데 여러분 법원이 촉탁할 때 그 경매 부동산을 다 확인하겠죠, 그죠? 그래서 그 등기부와 대장에 부동산 표시가 부합하지 않더라도 촉탁 등기를 뭐한다? 수리한다. 각하시킨다 이러면 안 된다는 거죠. 그리고 6번은 우리 마지막 줄을 보시면 돼요. 촉탁 등기할 때는 의무자 등기필 정보 제공한다, 제공하지 않는다. 그리고 제공하지 않는다. 기억하시고 7번 공유 지분은 가압류 가처분도 가능하지만 합유 지분이나 부동산의 일부에 대한 가압류 가처분은 불가능하다고 되어 있죠. 그죠? 9번 소유권에 대한 가압류 가처분은 가구고 소유권 이외의 권리의 가압류 가처분 을구고 10번 소유권에 대한 가압류 가처분은 주등기를 해주고 소유권 이외의 권리의 가압류 가처분은 부기 등기로 해준다 이렇게 써있죠. 자, 그럼 이제 가처분을 보기 전에 285 4쪽 보세요. 의 나와 있어요? 네, 가처분의 의 볼까요? 가처분은 특정 물건에 대한 인도 청구권이나 반환 청구권을 가진 채권자가 장래 집행 절차의 보존을 위해서 특정 물건의 처분을 금지하기 위해서 취하는 보존 처분으로서 가압류가 금전 채권을 보존한 것이면 가처분은 특정물 채권을 보존하게 한다. 자, 가처분도 2번 채무 채권자가 채무자 부동산에 대해서 법원에 가처분을 신청하면 법원은 등기소의 우편으로 가처분 등기를 촉탁한다. 형식 소유권에 대한 가처분도 갑구의 주등기고 소유권 이외의 권리의 가처분은 을구의 부기등기다. 2번 등기부에는 가압류와 달리 청구 금액은 기록되지 않고 피보존 권리가 기록된다. 4번 가처분도 가압류와 마찬가지로 상대적 효능만 있다. 따라서 가압류 가처분이 등기되어 있더라도 제3자에게 팔 수 있었죠. 그죠? 다만 이제 가처분권자에게 대항할 수 없을 뿐이다. 그래서 그 285쪽에 가처분의 해설이 나와 있죠. 그죠? 그게 지금 여러분 우리 그 20페이지에 나와 있는 건가요? 아니, 21페이지에 해설 자료 21페이지 가볼게요. (21페이지) 있어요? 예. 자, 처분금지 가처분 등기는 관공서가 촉탁으로 된다고 되어 있죠? 예, 2번 부동산에 대한 처분금지 가처분 등기는 금전 채권이 기록되지 않고 피보존 권리가 기록된다고 되어 있죠? 근데 3번 4번을 잘 기억하면 되는 거죠. 3번 있어요? 처분금지 가처분 된 후 이렇게 써 있죠. 그죠? 후 가처분 채무자를 의무자로 해서 소유권 이전 등기를 할 때 가처분 채권자는 그 가처분 등기 후에 맞춰진 등기 있었죠. 그죠? 그걸 어떻게 가서 말소한다고요? 그렇죠. 단독 신청을 통해서 말소합니다. 그러면 4번에 가처분 채권자의 말소 신청에 따라 가처분 후에 등기가 말소되면 등기하는 거 해당 가처분 등기 있었죠. 요건 어떻게 말소? 그렇죠. 그거는 직권으로 말소를 시켜버립니다. 요게 이제 그 가등기와 다르다는 것. 그래서 우리 4장 5장을 배웠죠. 그죠? 예. 그럼 앞에 장 조금만 나갈까요? 왜냐면 그 앞에 장에 그 좀 다음 주 진도 때문에 그렇거든요. 그래서 앞에 총칙으로 이제 한번 가볼게요. 자, 어디냐면 130페이지.
총칙 나와 있어요? 예, 거기. 자, 물권 변동의 효력 발생 시기 보세요. 요걸 여러분 조금 뭐 하더라고요. 자, 우리 민법 186조는 법률 행위로 인한 부동산의 물권 변동은 뭐야 효력이 있어요? 등기야. 그리고 언제 효력이 발생한다고요? 등기는 등기를 마친 경우를 조건 뭐한테? 접수. 여러분 잠깐 볼게요. 우리가 등기를 신청으로 가죠. 그죠? 그럼 등기 아니면 뭐 하죠? 접수. 그 다음에 심사하죠. 그죠? 그리고 등기부에 이제 우리 기록을 할 때, 그러고 나서 자기들마다 이제 식별 부호, 이거를 마칠 때 등기가 마친다는 표현을 쓰고, 그러고 나서 요때 이제 등기필 정보를 주거든요. 근데 등기는 효력의 발생 시점이 요 마친 것을 조건으로 언제부터 효력이 있다고요? 접수한 때부터 효력이 있어요. 무슨 말겠죠? 예, 마친 것을 조건으로 접수한 때부터. 그럼 언제 접수된 거느냐? 지금 우리 다 인터넷으로 등기, 전산화돼 있다고 그랬죠. 그죠? 그 전산 정보 처리 조직에 뭐 한 때? 그죠? 저장된 때 접수된 거로 봐요. 그래서 등기는 효력 발생 시기 접수, 저장된 때 있고요. 그리고 그 4번에 그 등기한이 등기를 마쳤다는 표현은 아까 등기한이 누구인지 알 수 있는 조치. 등기한마다 고유한 번호가 있거든요. 이거 식별 부호를 붙였을 때 등기는 마쳤다는 표현을 씁니다. 그래서 그거는 뭐 중요한 건 아니고 그 등기는 접수한 때부터 효력이 있다. 그 전산정보 처리 조직에 저장된 때부터 효력이 있다. 이렇게 보시고 우리 등기의 종류들은 다 보고 왔죠. 그죠? 그냥 넘기면 된다고 그랬잖아요. 쭉쭉쭉쭉 넘기고 132쪽으로 가보죠. 우리 주등기, 부기등기 다 봤죠. 그죠? 예, 가등기도 다 보고 왔잖아요. 자, 그 등기되는 물건 이렇게 써 있어요. 예, 자, 그 부분을 여러분 기억하는 이제 세 가지 배울 거예요. 등기되는 물건, 등기되는 권리, 권리 변동 모습인데요. 자, 우선 자, 우리 등기되는 물건은 부동산인데 토지 건물이죠. 그죠? 근데 이 토지 중에서 우리 하천이 있다고 그랬죠. 그죠? 우리 하천은 다 사고 팔 수 있는데 하천이 안 되는 권리가 하나 있어요. 무슨 권이 안 된다고요? 용익권이 안 돼요. 하천은 흐려야 되는데 용익권은 배타적으로 맡기거든요. 그래서 우리 나중에 암기할 때 하용의 엄마, 무슨 엄마? 하용의 엄마는 등기되지 않는다. 그래서 하천은 용익권이 등기되지 않는다. 나머지는 다 되는데 그 하천에 소유권 이전도 할 수 있고 저당권 할 수도 있다. 근데 무슨 권이 안 된다? 용익권 안 되고. 자, 그럼 뭐가 건물일 것이냐? 우리 건물에 대해서 우리 판례는 명문 규정이 없고, 그죠? 다음과 같은 세 가지 요건을 동시에 갖춰야 건물로서 인정해 줬죠. 그죠? 뭐가 있어야 돼요? 지붕. 벽이 있어야 되고 움직이면 안 되죠. 그죠? 토지의 정착성. 이 세 가지 요건을 동시에 갖춰요. 그 동시에 갖춰가지고 등기가 되는 물건이 있고요. 안 되는 물건이 있거든요. 자, 우리 안 되는 물건 해달라고 들어오면 받아주지 않아요. 않는다는 얘기가 뭐죠? 각하. 각하 사이가 29조 2호예요. 2호가 행해져 있으면 유효, 무효. 무효. 어떻게 말소? 그래요. 직권 말소입니다. 자, 그러면 어떤 것들이냐면 우리 그냥 그림을 몇 가지 보자 그랬었잖아요. 비각이라고 있죠. 그죠? 광화문에 있는 이 비각이 있는데 이 건물이니까 등기가 되고요. 자, 양곡 사이로라고 있죠. 그죠? 이것들은 움직이지 않겠죠. 그죠? 등기할 수 있고요. 개방형 축사할 수 있다고 했죠. 그죠? 근데 모든 축사할 수 있다 이러면 안 되고 개방형 축사할 수 있다 이러면 맞고. 근데 뭐죠 이게? 소조소. 우사는 되지 돈사는 안 돼요. 요건을 갖추지 못해서 돈사는 안 되고 우사만 되고요. 그 다음에 주유소의 캐노피는 지붕만 있지 벽이 없죠. 그죠? 이게 등기가 안 되고. 자, 우리 유류 저장 탱크는 움직이지 않죠. 그죠? 차에 싣고 다니는 급유 탱크는 등기할 수가 없고요. 자, 우리 조족도는 빨간 벽돌집 다 등기할 수 있거든요. 근데 우리 조립식 건물들 있죠. 그죠? 이것들은 등기되지 않죠. 뜯어가 버리니까. 그래서 아까 지금 봤지만 그 등기되는 물건, 안 되는 물건 해가지고 비각, 사이로, 개방형 축사, 유류 저장 탱크, 방조제, 농업용 고정 유료원시, 빨간 조족도 벽돌로 만든 집들은 다 등기할 수 있지만 지붕이 없는 옥외풀장, 양의장, 아까 주유소 캐노피, 모델하우스 이런 것들은 다 뜯다 붙다 하죠. 그죠? 분양 끝나면 뜯나가 버리잖아요. 그리고 바닷가에 있는 폐유조선, 바닷가에 있는 선박은 고정돼 있어요. 움직여요. 등기되지 않고, 예, 조립식 건물 이런 건 등기되지 않는다. 그래서 그 표현이 지금 133페이지에 쭉 나와 있는 것들이죠. 있어요? 예, 그래서 왼쪽에 지금 되는 것들 쭉 한번 읽어보시고 오른쪽에 안 되는 거 그것들 한번 읽어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자, 그리고 제일 밑에 자, 우리 등기되는 권리가 있고 안 되는 권리가 있죠. 그죠? 자, 여러분 등기되는 권리 잠깐 볼게요. 자, 소유권 등기됐죠. 그죠?
용의권으로서 지상권, 지역권, 전세권, 임차권, 환매권, 저당권. 우리 저당권을 질문을 잡으면 권리질권 할 수 있고요. 저당권을 저당 잡아가는 것을 채권 담보권이라고 하거든요. 이것도 얼마나 등기할 수 있다. 근데 안 되는 거. 점유권, 유치권, 동산질권, 상인 관계에서만 인정해. 주의 토지 통행권은 등기할 수 없고. 이거 기억나나요? 자, 구분 지상권은 등기할 수 있죠. 그죠? 근데 구분 무슨권은? 그렇죠. 임차권은 존재하지 않는다 그랬죠. 그죠? 이런 건 등기할 수 없습니다. 그러면 자, 등기할 수 없는 권리 들어가면 받아줘요, 안 받아줘? 안 받아. 그럼 29조 몇 호에서 각하시킨다? 2호입니다. 2호. 이렇게 기억해 두시고. 자, 넘기셔서 가볼게요. 자, 186조와 187조가 나오죠. 그죠? 이것들은 뭐 많이 본 거, 민법 본 거잖아요. 법률행위 계약일 때는 등기 효력이 있었죠. 그죠? 근데 민법 187조는 상속, 공영주선, 판결, 경매, 기타 법률에 의한 물권 변동은 등기 없이도 효력이 있었죠. 그죠? 다만 등기는 뭐 하기 위해서? 처분하기 위해서. 자, 우리 상속은 언제 넘어와요? 사망시. 자, 우리 상속과 똑같은 게 하나 유증이 있다고 그랬죠. 그죠? 무슨 유증? 포괄 유증도 유증자가 뭐 한때? 사망. 근데 특정 유증은 뭐 해야? 등기해야 넘어온다. 그리고 여러분 상속이 나오면 여러분 회사의 합병은 똑같아요. 무슨 말겠어요? 사람이 사망이 상속이면 법인의 사망이 합병이에요. 그래서 합병은 이전 등기가 아니라 합병 등기가 되는 순간 넘어오고요. 자, 우리 수용은 수용 무슨 일에 넘어오죠? 개시. 자, 판결이 확정된 때 넘어오는 판결은 세 가지 종류 중에서 무슨 판결만? 형성. 이행 판결은 뭐 해야 넘어와요? 등기. 자, 경매 부동산도 경락대금을 뭐 한 순간? 그렇죠. 그 내용들이 지금 쭉 써 있죠. 있어요? 거기 상속부터 보죠. 상속은 회사 합병 똑같다고 돼 있죠. 그죠? 피상속인 사망시, 즉 회사 합병은 합병 등기 시 소유권의 이전 등기 없더라도 효력이 생깁니다. 그리고 포괄적 유증은 상속과 같은 포괄 생기기 때문에 유언자가 사망한 때 등기 없이도 발생합니다. 단 특정 유증은 뭐 해야? 등기해야. 자, 공용징수도 수용 개시일에. 자, 판결 중에서 물권 변동이 판결이 떨어지는 순간 일어나는 것은 무슨 판결만? 형성 판결. 이행 판결은 뭐 해야? 등기해야 넘어온다 보시고. 경매는 경락대금을 완납하는 순간 넘어왔죠. 그죠? 예, 뭐 기타 법률의 규정을 그냥 쭉 보세요, 여러분. 단 그 제일 밑에 시효취득이라고 돼 있어요. 예, 시효취득은 20년간 시효취득이 있다 하더라도 뭐 해야? 그렇죠. 등기해야 효력이 생긴다. 자, 오늘은 그 등기 효력까지만 볼게요. 자, 우리 효력에서 자, 우리 등기되면 6가지 효력을 우리한테 인정해 주죠. 그죠? 첫 번째 이제 가장 대표 소수가 물권을 변동시켜 주죠. 그죠? 그 물권 변동 효력이 문제가 없죠. 그 대항력이라고 써 있나요? 예, 제3자에게 등기된 내용을 주장할 수 있는데 채권 중에서 환매권과 임차권은 그죠? 우리 임의적 기록상 약지 보이기 기억나시나요? 예, 이것도 등기되면 제3자에게 뭐 할 수 있다? 대항할 수 있다. 자, 3번에 점유적 효력은 등기부 취득시효에서만 나온 효력이죠. 그죠? 예, 우리 등기부 취득시효는 몇 년이죠? 그렇죠. 10년 동안 등기되어 있으면 여러분이 그 부동산을 10년 동안 점유한 것처럼 인정해 주죠. 그죠? 이를 등기의 무슨 적 효력? 그렇죠. 점유적 효력은 인정해 주죠. 그죠? 그럼 읽어볼게요. 일반 시효취득의 점유기간이 20년인데 등기부 시효취득의 점유기간을 10년 함으로써 등기가 10년 동안 점유한 것처럼 인정되는데 이를 등기의 무슨 적 효력? 점유적 효력. 후등기 저지력이라고 있죠. 그죠? 요건 이거죠. 여러분, 전세권은 3년이 존속기간이 끝나되면 무효죠. 그죠? 그렇지만 이게 무효더라도 요 전세권 등기를 모아하지 않고서는, 그렇죠. 말소하지 않고서는 다른 전세를 줄 수 없다. 요게 이제 후등기 저지력. 그냥 개념 정도만 보시면 될 것 같고, 5번째와 6번째 효력을 기억해야 되죠. 그죠? 그것만 잘 봅니다. 자, 5번째는 순위 확정적 효력 써 있나요? 예, 볼까요? 대부분 다 보고 온 거죠. 자, 우리 등기한 권리의 순위는 법률에 다른 규정 없으면 등기의 순서죠. 그죠? 그 순서는 같은 곳끼리는 무슨 번호? 순위 번호. 다른 구는 접수 번호. 그 동순 별적. 부기 등기 순위는 무슨 순위다? 주등기. 그리고 부기 등기 상호간은 그 순서라고 되어 있죠.
순서도 동순별접이에요. 같은 구에 있는 보기 등기 사원과는 순위 번호, 다른 곳은 접수 번호. 자, 아까 우리 가등기 했다가 본등기 할 수 있었죠. 그죠? 본등기 순위는 무슨 순위? 그렇죠. 가등기 순위고. 아까 5번 말소 회복 등기 기억나나요? 회복 등기 순위 했어요. 종전. 그리고 우리가 구분 건물에 대지권 나온다고 그랬죠. 그죠? 그럼 무조건 묻지도 않고 대순위다. 대접. 그 대지권에 대한 등기로서 효력 있는 등기와 대지권의 목적인 토지 등기부 중 해당 구에 한 등기의 순서는 순위 번호가 아니라 무슨 번호? 접수 번호. 여기까지 문제 없죠. 그죠? 근데 그 뒷페이지 이제 추정력까지만 보죠. 추정력은 일단 등기부에 적히면 실체 관계가 존재하는 것으로 추정을 해주죠. 그죠? 그래서 이거 반대 당사자들이 뭐하라 그러죠? 입증하라고 우리 판례가 입증 책임을 부담하게 해서 인정한 효력이 추정력이에요. 그래서 우리 판례는 추정력을 인정해주는 부분이 있고 인정해주지 않는 부분이 있어요. 그래서 인정해주는 부분은 유효하기 때문에 뭐라고 주장한 자들이 무효라고 주장한 입증하라는 거예요. 근데 불인정한 것은 무효라는 거죠. 그죠? 이때는 뭐라고 주장한 자들이 유효라고 주장한 자들이 입증하라는 겁니다. 그래서 우선 추정력이 인정되는 것은 추정력은 권리의 등기에 추정력이 인정돼서 저당권이 있으면 저당권뿐만 아니라 모두 존재하는 것으로 피담보 채권도 자 그리고 등기 원인 매매면 매매로 사한 것으로 추정해 주죠. 자 등기 절차 경매에서 취득하면 경락 절차를 거친 거 추정해 주죠. 그죠? 요거 주의해 주죠. 자, 우리 소유권 이전 등기는 전 소유자에 대해서도 적법한 원인에 의해서 취득한 것을 추정해 주죠. 근데 우리 소유권 보존 등기 있었죠. 그죠? 보존 등기는 전 소유자가 양도 사실을 부인해 버리면 추정력이 뭐 한다고 그래요? 깨져서 전 소유자 인정해 주지 않죠. 이게 보존 등기인지 이전 등기인지 기억해야 되고 그리고 자, 우리 추정력이 이제 인정해 주지 않는 게 있죠. 추정력은 권리에 관한 추정 때문에 권리 등기되는 갑굴고 있지 표제부에는 추정이 인정해주지 않고 추정력은 등기부에만 미치기 때문에 우리 대장에도 추정력이 인정해주지 않고요. 그리고 추정력은 본등기인 종국등기 인정되기 때문에 가등기는 추정력이 인정해주지 않고요. 그리고 살아있어야 되면 사망자나 허무인 명의에도 추정력이 인정해주지 않고요. 그 요게 하나 주었잖아요. 민법 200조 있었죠. 그죠? 점유의 추정력이라고 있었잖아요. 쉽게 얘기하면 자 여러분이 지금 강의를 마치고 집에 갔더니 도둑님이 여러분 집을 딱 점유하고 있어. 나가라 그랬더니 너 민법 200조 배웠지? 200조 봐. 점유한 사람이 권리자로 추정해 주네. 그럼 어떻게 해요? 여러분 다시 하고 나와야 돼? 야 너는 민법만 있냐? 등기법 봐라 그죠? 그죠? 등기부에는 이 등기부에 이름이 나온 사람이 권리자다. 만약에 이 점유의 추정력이 등기된 부동산을 인정해주면 여러분 여기 나와 있으면 돼요? 안 돼요? 안 돼요. 맨날 집만 지켜야지 이제. 그래서 이 점유의 추정력은 동산에만 뭐에 대해서만 동산이 이제 부동산을 인정해주지 않아요. 근데 이 표현을 줘야 돼요. 지금 점유의 추정력은 등기된 부동산을 인정해주지 않죠. 근데 우리가 아까 등기부 취득조에 있어서 점유적 효력이 있었잖아. 있죠? 그건 인정해줬어요? 안 해줬어요? 그걸 해줬어요. 그 표현을 잘 기억해야 돼요. 이 점유적 효력은 불인정한다 이러면 안 되고 점유의 추정력은 등기된 부동산에 대해서 인정해준다 이러면 안 된다는 거예요. 이해하겠죠? 이 표현들을 잘 기억해야 됩니다. 이 점유적 효력인지 민법 200조의 점유의 추정력인지 또 인정하지 않는 거 있어요. 부실 등기가 명백한 등기들은 추정력을 인정해주지 않아요. 자 이런 겁니다. 가분수 등기예요. 세 사람이 공동으로 소유하는데 지분을 더했더니 3분의 3이 아니라 3분의 4 이런 것은 추정해주지 않아요. 그럼 이쪽은 추정력이 인정해주지 않고 이쪽은 인정해준다. 그래서 인정해주지 않는 부분은 인정해준다. 안 해준 부분은 인정해준다. 이러면 안 된다는 거죠. 그리고 작년에는 조금 어렵게 어떻게 한번 시험이 나왔냐면 아까 사망자 명으로 등기된 것은 추정력이 인정해주지 않아요. 그럼 이건 유효다 무효다? 무효인데 그럼 뭐를 주장한 자들이? 유효를 주장한 자들이 입증하라고 했죠. 그죠? 근데 무효인데 무효를 주장한 자들이 입증하라 이렇게 나왔었어요. 그게 아니라는 거. 그거를 기억을 해두시면 됩니다. 자, 책 한번 쭉 읽어볼게요. 자, 136페이지 볼까요? 의의부터 보세요.
일단 등기가 있으면 그에 대응하는 실체적 권리관계가 존재하는 것으로 추정되는 효력으로서 소송시 입증 책임이라고 되어 있죠. 그래서 1번 추정력은 민법이나 등기법에 명문 규정이 없고, 명문 규정이 있다 이러면 안 된다는 거예요. 명문 규정이 없고 등기는 국가기관에서 관리되기 때문에 등기된 대로 권리관계가 존재할 가능성이 높다는 이유로 판례가 인정되는 겁니다. 자, 추정력이 인정되는 경우 저당권이 등기되어 있을 때는 저당권은 물론 이에 상하는 피담보 채권도 존재한다고 추정해주고, 등기 원인, 자, 등기 신청 시 등기 원인 증명 서면을 첨부했기 때문에 등기 원인이 매매면 매매로 사온 것으로 추정해주고, 등기 절차, 적법한 경락 매각 허가 결정에 의해서 소유권이 이전되면 법원에 적법한 매각 허가 결정이 있었다는 사실을 추정해주고, 자, 4번은 소유권이 보존이 아니라 이전 느끼죠, 그죠? 이전 느끼는 제3자에 대해서뿐만 아니라 전 소유자에 대해서도 적법한 원인에 의해서 소유권을 취득한 것으로 추정을 해주죠, 그죠? 근데 그 추정력이 부정되는 거 보세요. 자, 부동산 표시 등기. 추정력은 권리의 등기에만 인정될 뿐 표지부의 등기에는 추정력이 인정되지 않고, 또 우리 등기 2번 추정력은 등기부에만 인정될 뿐 대장이 소유자로 등재됐다는 사실만 가지고는 그 사람이 소유자로 추정되지 않고, 자, 우리 소유권 이전 가등기도 추정이 없죠, 그죠? 가등기가 있다고 소유권 이전 등기를 청구할 어떤 법률 관계가 있다고 추정되지 않고, 자, 4번은 소유권 무슨 느끼죠? 보존 느끼도 전 소유자에 대해서는 추정력이 없었죠, 그죠? 그래서 소유권 보존 느끼는 소유권이 진실하게 보존되었다는 사실에 대해서만 추정력이 있지, 권리 변동이 진실하다는 점에서는 추정력이 없어서 전 소유자가 양도 사실을 부정하거나 보존 등기 명의자가 원시 취득자가 아니라고 밝혀지면 보존 등기의 추정력은 뭐한다? 깨져버린다 이렇게 돼 있고, 자, 사망자 명의 신청으로 맞춰진 등기도 추정력이 인정되지 않고 허무인 명의의 등기도 추정력이 인정되지 않고, 7번 주의라고 있잖아요. 민법 200조의 점유의 추정력은 등기된 부동산에 대해서는 인정해주지, 그렇죠, 우리 않는다 이렇게 보시고, 그리고 8번에 등기부 기재 자체에서 부시등기가 명백할 때는 역시 추정력이 인정되지 않습니다. 그리고 동일인 명으로 이중 보존 등기 됐을 때 선등기에만 추정력이 있죠, 그죠? 선등기가 유효하니까. 그래서 후등기에는 추정력이 인정되지 않습니다. 오른쪽에 우리 가등기는 무슨 효력밖에 없어요? 수은이 보는 다른 효력은 없죠, 그죠? 그래서 본등기 전에 실체법상 효력도 없고 처분 금지 효력도 없다고 되어 있죠. 근데 본등기 후에 효력에서 본등기 순위는 무슨 순위? 가등기 순위. 근데 물권 변동 효력이 있었죠, 그죠? 이때는 가등기 시가 아니라 언제? 그렇죠, 본등기 시에 발생을 합니다. 예. 오늘은 여기까지만 볼게요. 이제 다음 주에는 그 유효인 등기, 무효인 등기 이렇게 배우죠, 그죠? 그거는 그 139페이지에 그거 박스 하나만 기억하시면 된다고 그랬죠. N쪽은 다 무슨 느끼죠? 무효. 맞죠? 이걸 유효다 이러면 안 되죠. 오른쪽은 다 뭐죠? 오른쪽은 다 유효인데 이걸 또 무효라고 하면 안 되죠, 그죠? 네, 그런 것도 이제 결론만 아시면 된다고 했습니다. 그리고 이제 2장 조금 들어가고, 2장은 뭐 중요한 장은 아니죠, 그죠? 우리 등기부 보는 장이잖아요. 그거. 이제 3장은 여러분 3장은 다 우리 거의 다 봤어요. 지금 여기에요. 요 자료 있죠, 그죠? 요 자료에다가 지금 안 들어가는 게, 지금 1장은 지금 아까 유효, 무효 이런 거 추정력 있죠, 그죠? 이거 민법과 많이 겹치잖아요. 맞죠? 그래서 요 1장에서는 나온 부분이 여러분 거의 안 틀려요. 아까 순위 확정적 효력이 있었잖아요. 동순, 별적, 대적. 그리고 추정력.
요거기 때문에. 그리고 아까 유효한 등기, 뭐한 등기? 무효인 등기. 그 세 가지가 시험이 나오거든요. 그 2장은 등기부. 그럼 이 3장에서 요 부분에 여러분이 이제 이 안 나온 부분이 어떤 파트냐면 그 다 3장은 여기 있는 거 다 있는 건데요. 요 명의 적격이 안 나와 있죠. 3장 중에 여러분 어디냐면 그 155페이지에 보면 다 본 거라는 거예요. 3장은. 그 신청 행위라고 해서 제일 밑에 등기 신청 적격 써 있어요? 명의 적격이라고 써 있죠. 거기에 읍면에 있는 민조태학교는 신청 적격이 없다고 써 있죠. 이게 지금 여기 없는 거죠. 맞죠? 그럼 누가 권리자인지 의무자인지 단독으로 가서 신청하는 건지 아는지 뭐 신청서의 필요적, 임의적, 첨부정보 뭐 가져가 이게 다 있는 거잖아요. 지금 밑에 이게 다 있는. 그게 지금 쭉 그 내용들이 지금 3장에서 쭉쭉쭉쭉쭉 해가지고 다 보는데 어디까지 이제 다 보는 거냐면 각하사유까지 여기 다 있죠. 그죠? 각하사유까지 여기에 다 있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안 본 게 193페이지에 가보면 그 앞에 부분들은 이제 거의 대부분 여러분이 이제 본 내용들이에요. 많이. 근데 193페이지에 그 등기가 다 끝나면 그죠? 새로운 권리자들한테 뭘 만들어줘요? 그 뒷페이지에 보시면 등기필 정보라는 게 있었죠. 그죠? 요게 우리가 첨부 정보로 제공하는 거 배웠었고요. 그죠? 요거 이제 갖다 줘야 되는 거, 작성해 주는 거. 요게 여기 안 나온 거죠. 여기 첨부 정보까지 나왔으니까. 우리 등기필 정보는 공동할 때 제공했었잖아요. 그죠? 그 작성해 준 등기에서 제일 밑에 보면 암기가 하나 있죠. 무슨 추가라고 돼 있어요? 보소리 추가. 여기 없는 거죠. 그죠? 그럼 아까 암기상 아까 읍면에 가면 민조태학교. 그죠? 이 보소리 추가. 그러고 나서 두 가지를 더 보면 끝나는 거예요. 뭐냐면 197페이지에 보면 우리가 각한 것에 대해서 억울하다. 뭘 통해서 구제받죠? 이의신청. 뭘 통해서 구제받는다고요? 이의신청. 이 부분을 해야 되죠. 그죠? 그리고 나서 하나면 끝나는 거죠. 199페이지에 보시면 우리 등기는 방문 신청이 원칙이죠. 근데 지금은 전자신청 인터넷 할 수 있다고 했잖아요. 맞죠? 이건 어렵지 않죠. 인터넷 하는 사람은 어떤 사람인데 특징, 사용자 등록 이런 거 몇 가지. 에? 그러면 그 등기법이 끝나는 거죠. 등기법도 이것만 잘 여러분이 해결이 돼버리면 이게 지금 3장은 여기서 다 중복이 되는 거잖아요. 다음 주에 이건 이제 쭉 이건 이제 많이 볼 거죠. 그죠? 이걸 보죠. 여기서 단독 신청하는 거 어떤 거냐 이런 거 보잖아요. 공동일 때 누가 권리자고 의무자고. 우리 지금 다 보고 온 거잖아요. 그거 지금 보는 거죠. 오늘 가등기 했다가 본등기 할 때 그죠? 뭐죠? 그때 그 사람이 본등기 의무자죠. 그죠? 그런 거 나오죠. 우리 좀 어려운 게 증액 변경 등기 할 때 그죠? 전세권 증액 변경 때 지난주에 봤잖아요. 누가 권리자냐 의무자냐 배우고 왔죠. 그죠? 그게 여기 나온 거고. 또 이거 기억나네. 아까 문제도 풀었는데 저당권을 말소할 때 그죠? 저당권을 세월권을 제3자가 사갈 수 있었잖아요. 그 누가 권리자고 의무자냐 그 배웠죠. 그죠? 그거 다 거기 지금 여기 3장에 다 여기에 본 거 다 있다니까 여기. 그래서 아까 제가 말씀드렸던 그 내용들만 여기 없는 거예요. 그래서 그것들만 여러분 조금 더 하시면 요 등기법도 요게 지금 보물 노트니까 그 중에서 지금 해설까지 줬잖아요. 그죠? 그래서 꼭 요 밑에 요 해설 내용들, 요 해설 자료, 요거를 여러분이 꼭 잘 보시기를 바랍니다. 무슨 말 알겠어요? 그래서 요게 해설이 되면 보지 않아도 되잖아요. 해설이 안 되면 체크. 그럼 나중에 요게 되면 뭐만 읽어버리면 되냐면 요것만 읽으면 이제 요게 해설되면 무슨 말 알겠어요? 요것만 읽어버리면 이게 2장 반짜리잖아요. 우리가 지금 보물 노트에 34페이지부터 그러면 등기법이 다 끝이죠. 그게. 그래서 여러분이 지금 우리가 시험 문제 풀 때 지금 지문화 나오죠. 5반에. 그죠? 근데 요거를 지금 못 풀어서 요걸 많이 읽어야 돼요. 우선순위로. 무슨 말 알겠나요? 요거는 나중에 읽어. 요거는. 왜? 요거는 지금 저기 안 되니까. 요거 먼저 읽고. 지금 요게 제가 요거 무슨 얘기인지 알죠? 요 순서대로 쓰는 거예요. 옆에 순서대로. 1, 2, 3번 이렇게 4, 5, 6, 7, 8, 9 이렇게 쓴 거라니까. 거기에 해당되는 문제들. 앞뒤가 또 앞이 뒷페이지가 아닌 게 아니라. 그래서 그것도 보기도 여러분이 좀 편하게 할 거예요. 그래서 요거 가지고 우리 보존 느낌. 그리고 제가 아까 내가 시간이 없으면 그 아까 뭐 등기법도 체크해 준 거 있었잖아요.
중요한 거. 그 부분을 여러 번 보라겠죠. 그죠? 아까 가등기, 보존등기, 부기등기 이런 거 자주 시험에 나오거든요. 등기법은 5, 6개 마저도 합격하는 거니까. 그럼 등기법도 여러분이 충분히 여러분 점수 딸 수 있는 과목들이에요. 근데 이제 아까도 얘기했지만 늦게 시작하고 그러니까 그래도 지금 요것만 하면 충분히 합격할 수 있거든요. 예, 그러니까 이거 한번 나머지 5개월 여러분이 하고 이제 점수는 어디서 좀 따긴 해야 된다고 그랬죠? 그래요. 지적법에서 꼭 10개를 따야 돼요. 우리 지적법은 대부분 여기 암기사항이죠. 그죠? 예, 암기사항 있잖아요. 예, 암기사항고 요 암기사항만 보지 말고 뭘 또 보라고 그랬죠? 문제. 우리 문제 풀러 가니까 그 암기사항 해당되는 문제. 이것을 등기법은 요거 위주로 많이 보시면 여러분 나중에 여기다가 지금 요것만 지금 첨가하면 되는 거죠. 그죠? 요거 지금 요 2개 이렇게 첨가하면 되는 거잖아요. 해설제. 그렇게 되면 요거 가지고도 여러분이 충분히 고득점 할 수가 있어요. 이제 10월 달까지니까 할 수 있겠죠. 그죠? 예, 건강 잘 챙기시고 우리 한마디 외치고 마칠게요. 근데 왕도는 없어요. 자꾸 뭐 하는 수밖에 없죠? 예, 반복하는 수밖에 없어요. 제가 그랬잖아요. 개근한 사람은 합격한다고. 개근한 사람은 충분히 합격해요. 예, 한 번, 두 번 빠지기 시작하면 또 그게 안 되죠. 그리고 지금 올해 따야 된다고 그랬죠. 그죠? 내년에 어떻게 될지가 몰라서 그래요. 여러분 지금 상대평가가 돼볼지 어떻게 될지 모르니까. 지금 국회의원들이 도장 찍으면 그냥 끝나버린다니까요. 그러면 여러분 굉장히 힘들어진다니까요. 옆에 사람이 다 누가 내는 거예요? 저게요. 저. 잘해도 나만 꼬불 쳐야 되고 옆에 사람 못 봐야 되고 옆에 사람 공부하면 발로 툭 쳐야 되고 공부 못하게 나만 해야 되니까. 그러면 엄청나게 힘들어져요. 그러니까 그러기 전에 올해 여러분이 꼭 합격하시기 바랍니다. 예. 자, 한마디 외치고 마칠게요. 자, 나는 바지 합격한다. 예, 고생하셨습니다. 말씀 고맙습니다. 수업은 2시 15분부터 할게요. 예, 저녁 문제 파는 반.